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운동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의사단체 하고 요즘에 말이 많습니다. 의사단체는 2,000명은 안 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이제 단체 행동을 풀겠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애당초 하지 말든지 지금까지 환자들이고 모든 피해를 무릅쓰고 이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정면 돌파를 못하고 중단한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처음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더 신뢰감이 없어져요. 믿지를 못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2,000명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의 한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는 뽑아야 돼요. 2,000명이라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아니 의사단체에서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지고 대화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세요. 올해 2,000명 정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괜찮지만 아주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굴복시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2,000명은 올해 아주 확정을 지었으니까 2,000명은 의사 정원을 증원하고 다음에 이제 정원을 할 때는 의사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래도 정부도 어느 정도 살려주고 의사도 체면이 어느 정도 서고 그렇잖아요. 원점에서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오면서 환자들, 국민들 피해 입은 것도 많고 이리저리 피해를 입은 것도 많은데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정부에서는 더 충격이 심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이반이 됩니다. 차라리 정부의 체면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의사에도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주고 그렇게 반반씩 절충해서 회의를 하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안 그래요? 이 정부에서 2,000명을 내놓으선 한 명도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2,000명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우리 단체하고 합의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면은 풀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양쪽이 어느 정도 반반씩 그래도 체면도 세워지고 양보를 하고 협상이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지금 정부에서 할까 말까 하는데 아이고 참. 아니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유도리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0명은 안 되고 한 1,000명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원점에서 하나도 없게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 정부에서
이번 기회로 그 입법 조치를 해가지고 단체 행동을 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국가가 그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그 입법을 해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의사 단체가 파업을 하는 기간에는 사직을 못한다. 사직은 정상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단체 행동을 했을 때는 사직으로 사직 수리는 안 된다. 그렇게 상식이 곧 법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상식이 법이에요. 상식적으로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사단체가 단체 행동을 하지 않고 평온할 때 사직서를 내면은 그거는 뭐 참 정당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법에 의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단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내고 사직서를 내고 휴학을 하고 그다음에 입대를 하고 연차를 쓰고 월차를 쓰고 그런 행동은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비정상적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법으로 입법을 해서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그 분쟁으로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앞으로 입법을 해서 강력한 그 국가 주도형 정원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주도형 정원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것은 그 자유시장 기본 원리에 의해서 즉 말하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기본 원리라는 게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면은 더 많이 늘리고 의사가 너무 많으면은 또 자동적으로 더 줄어들고 그런 것이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경제시장 원리입니다. 그 정원도 그런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정부에서, 지금의 현재까지, 그 의료 개혁, 의료 혁파를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단한다고 하면은 하지 않은 것보다 더 국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만일 여기서 화합을 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정한 2,000명은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정원을 할 때는 정부하고 뭐 의사단체하고 같이 하기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결정은 지금은 이제 정부도 체면이 서고 그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다. 그거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의 정부에서 지금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단한다. 그러면 정부는 완전히 굴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굴복을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10번을 굴복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이반이 되고 정부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요번에 현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그 뚝심, 그 다음에 그 업무 추진력, 이런 걸 상당히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검찰총장 할 때도
역대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무슨 사건 뭐 무슨 일이 생겨서 국회 출석을 해라 해서 국회 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한 공격을 받고 뭐 하면은 스스로 옷을 벗고 이 정도면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뭐 아주 강력한 그런 말을 받고 하면은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옷을 벗고 나가는 역대 총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그 검찰총장 할 때는 완전히 그 옛날에 검찰총장들이 하던 그런 전례를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임기를 마치고 나가겠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소명할 거는 소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거는 가리고 임기가 정해진 임기는 뭐 채우고 나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거 역대 그 검찰총장 들한테서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지금의 현 정부의 국민들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현 정부를 상당히 호응을 많이 했다. 그것을 현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의료단체한테 굴복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그 뚝심, 업무 추진력으로 돌파를 해라. 그것이 좋아서 국민들이 한 겁니다. 그래요, 저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그전 역대 뭐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장관 같은 게 무슨 뭐 비리라든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이 뭐 물러나라 아니면 뭐 관련된 단체들이 물러나라 시위만 하면은 대번에 그 갈아치우고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은 별로 미미한 실수는 그대로 계속 교체 없이 장관이든 뭐 수석이든 계속 믿음을 갖고 교체 없이 밀어준다는 그런 또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라든가 거기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상당히 믿어준다. 그러니까 대통령 우산 핵 우산이 아니라 대통령 우수한 직원들이 되는 거예요. 보호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 험한 말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행정관 아니면 청와대 그 파견 행정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 실수만 하면 조금만 실수가 하면은 바로 목이 잘리고 교체가 되니까 험한 말을 하지 않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 과감한 그 행정력을 자기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아주 큰 실수가 없는 이상 끝까지 장관 교체 없이 끝까지 밀어준다 했을 때 그 장관이 자기의 소신 정치를 하면서 장관의 이름으로 정치를 동기부여가 돼가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뭐 잘못했다. 이거 교체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바로 뭐 장관 뭐 행정관 다 교체를 대통령이 해버리면은 이거 정말로 소신껏 그 장관 이름을 걸고 아니면 비서관 이름을 걸고
과감히 이 행정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몸을 사리면서, 그러니까 복지부동을 하면서 말조심 해가지고 그냥 안일무사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점도 있어요. 이번 현 정부에서는 그런 면도 보입니다. 솔직히 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전에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정주영도 뚝심 업무 추진력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보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있을 때도 정치계나 지식층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이었고 국민들도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소신 정치를 하면서 강력하게 경부고속도로를 밀어붙여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 후에 보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더 올라갔어요. 반대하던 국민들이 잘못 생각을 했구나. 정치계, 학계, 지식층들도, 우리가 반대한 것이 잘못이고 착오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지식층, 학계, 정치계, 국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한 이후에 는 더 반대가 건설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은 건설한 이후에는 그 반대로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전체 국민이 압도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 식으로 많이 올라갔다. 정치계에서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국민도 잘못 판단했구나. 대통령이 잘했고 맞아떨어졌다.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도 그런 의미 맥락에서 같이 보면은 국민들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해 국민의 지지율을 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민들이 정치계나 학계나 국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내가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했을 때는 강력하게 업무 추진력, 뚝심으로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의료개혁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의료개혁을 만일에 완성해가지고 완전 해놨다. 그리고, 의사 정원제는, 의사단체들하고 협상 대상이 아니고, 국가 혼자서 정원제를, 정할 수 있게, 입법을 해서 뒷받침을 완전히 해서 소송이라든가 서로 단체와 정부 간의 소송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입법을 해서 완전히 밑바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으면은 매년마다 정원할 때마다 의사단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런 일이 늘상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정원제는 의사단체하고는 상관없다. 국가가 단독으로 정원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학교에서, 학교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마음대로, 정해서 학생을 뽑는다. 지금의 뭐, 의과 말고도 다른 학과, 대학교도 많잖아요. 뭐, 의학과, 뭐, 행정학과, 뭐, 뭔 학과. 그런데도 지금의 정원제, 지금의 의사단체처럼 이렇게 정원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정원제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의. 그래서 현 정부는 그 뚝심과 업무 추진력으로 의료 혁명, 연금 혁명, 핵 보유국, 중핵화 이런 걸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현 대통령에. 나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 전에 검찰총장은 뭐 조금만 뭐 일이 생기면은 다음 날이면 옷 벗고 나간다고 방송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뚝심이 없고 업무 추진력이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본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을 시켜준다 해도 정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국회에 출석을 시켜서 오만 가지 그 공격을 받고 모욕을 주고 하면은 금방 그 옷 벗고 나가고 역대 검찰총장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야지, 뭐 우째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출석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총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사와 국가 간의 그 정문제로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계속 터집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의료 혁파를 했다는데 또 의사하고 정부하고 또, 정문제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났다고 하네. 그때 의사는 정은재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을 만들지 않고 그냥 위야무야하고 지나갔는가 보다.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국민들이 그 역사적인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라고 해도. 지금의 그 의료 계획을 혁발해가지고 만일에 시행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실제로 병원을 다니면서 피부로 느껴봤을 때 엄청나게 좋아졌다. 의료 공백도 없고 그 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럴 때는 그 경부 고속도로처럼 엄청나게 지지가 올라갑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어려울지 몰라도, 국민들이 그 의료 혁명을 해서 실제로 병원에 다니면서 느끼고 피부로 직접 느껴보고 예전에 의료 혁명을 하기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국민들이 편하고 의사들도 많아서 응급실에 가서 뺑뺑이 도는 것도 없고 정말로 그 정문제는 이제는 국가 혼자 학생 수를 만들고 의사하고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해놨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뭐 알력이 생길 일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병원에 다녀보니 좋아졌다 하면은, 야,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말로 그 대통령이 알아준다,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기준으로 뽑으려고 해요. 대통령을 봤을 때 업무 추진력, 뚝심, 잘못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소명하는 기회를 정확하게 밟고 부여된 임기는 끝까지 지킨다. 이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을 뽑는 그 모델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선입관이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국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굴복하거나 승리하고 굴복이 아니라 현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의 사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의료 공백 상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임계치가 너무 의료 공백 상태가 생겨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제 임계치가 넘어갔다는 이 시기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국가 사명감 중에서 1순위입니다. 의사단체하고 국가하고 뭐 승리하고 패배하고 굴복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오늘의 한마디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